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 목소리는 누구였을까? 68세 정순 씨는 오늘도 혼자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서울 강남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이를 그리워하며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TV 앞에 상을 차렸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이제 20년째.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키운 아들이 출가하면서 시작된 이 고독한 일상이 오늘따라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평범했던 이 하루 저녁이 그녀 인생 최악의 악몽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가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어떻게 가장 잔혹한 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 기술이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와 영상이 얼마나 완벽하게 진짜를 흉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입니다. 올해 68세가 된 평범한 할머니예요. 부산 해운대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며느리 지영이는 같은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죠. 둘 다 워낙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안부 전화가 올까 말까 해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 바쁜 거 이해하죠. 평생 성실하게 살면서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좋은 직장에 보내고 착한 며느리도 만나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제가 겪은 이 끔찍한 경험을 여러분께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피해 사례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목요일. 그날도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6시에 아침 뉴스를 틀어놓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계란 후라이 하나. 혼자 먹는 식사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차려 먹으려고 노력해요.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부터 지켜온 습관이거든요. 식사하면서 뉴스를 보는데 요즘 정치 얘기만 나와서 재미없더라고요. 오전 8시쯤 되니까 아래층 김순자 할머니가 올라오셨어요. 70세인데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매일 아침 산책을 같이 하는 단짝이에요. 정순아, 오늘 날씨 참 좋다. 해변가 산책 나갈까? 좋지. 순자야, 요즘 운동 부족이었는데 우리 동네는 해운대 해변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예요. 아침마다 바닷바람 맞으면서 산책하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에요.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순자 할머니는 손자 손녀 자랑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냥 듣기만 해요. 우리 민수도 자랑하고 싶지만 연락이 뜸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정순아, 요즘 민수 소식은 어때? 그냥 그래.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해. 며느리는? 지영이도 마찬가지야. 둘 다 직장 다니니까 바쁘지. 사실 마음 한구석이 서운하긴 해요. 결혼 초에는 일주일에 2번도 전화했는데 요즘은 정말 뜸해졌거든요. 명절이나 생일 때만 연락하는 정도? 그래도 젊은 사람들 바쁜 거 이해해야죠. 산책을 마치고 집에 와서 청소를 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매일 깨끗이 치워놔야 마음이 편해요. 침실, 거실, 부엌까지 구석구석 닦고 화분에 물도 주고 혼자 살면서 생긴 습관이에요. 점심때쯤 되니까 순자 할머니가 또 올라왔어요. 같이 시장 보자고 하시더군요. 우리 동네 전통시장이 참 정겨워요. 할머니들이 30년 넘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인정도 많아요. 할머니, 오늘 고등어 참 싱싱해요. 하나 가져가세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덤으로 작은 고등어 하나를
더 주셨어요. 이런 게 시장의 매력이죠. 마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에요. 정순 할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많다면서요? 조심하세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TV에서 매일 나오던데. 저는 절대 안 속을 거예요. 그런 거 뻔히 보이는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TV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알고 있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안 속을 거야 라고 확신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시장에서 이것저것 사면서 순자 할머니와 수다를 떨었어요. 동네 소식, 자식 자랑, 건강 얘기.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그때는 그냥 일상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오후 2시쯤 집에 와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3시부터는 동네 경로당에 갔어요. 화투를 치거나 윷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그날은 다른 할머니들과 고스톱을 쳤는데 제가 운이 좋아서 5,000원을 땄어요. 정순이, 오늘 운이 좋네. 이런 날은 복권이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닌가? 다들 웃으면서 그러시더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경로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박영자 할머니가 무서운 얘기를 하시더군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교묘해졌다면서 아들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낸다더라. 그래도 자식 목소리를 못 알아볼 어미가 어디 있어?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30년 넘게 키운 내 새끼 목소리를 못 알아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맞아. 우리 손자가 그러더라고.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도 만들고 얼굴도 만든다고. 할머니들끼리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지만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어미가 자식 목소리를 못 알아볼 정도일까 싶었거든요. 5시쯤 경로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TV를 켰는데 6시 뉴스에서 또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최근 들어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자들은 SNS나 메신저에서 얻은 음성 정보를 활용해 가족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합성하는 새로운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참 나쁜 인간들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설마 내가 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저녁은 혼자 먹는 거라 간단히 준비했어요. 점심에 사온 고등어를 구워서 김치찌개와 함께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차려 먹어야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지켜온 습관이에요. 식사하면서 드라마, 재방송을 봤어요. 옛날 드라마인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룬 내용이거든요. 드라마를 보면서 민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릴 때 함께 TV를 보던 시절이 그리웠죠. 8시가 넘어가니까 집 안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밖에서는 차 소리만 가끔 들리고 윗집에서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이런 시간이 되면 외로움이 몰려와요. 아들이 어릴 때는 이맘때면 숙제하느라 끙끙대던 모습. 대학 갈 때까지 함께 살던 그 소중했던 시간들이 그리워져요. 혼자 사는 게 이제 20년째인데도 아직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네요. 특히 저녁 때가 되면 더 그래요. 가족이 그립죠. 그때였어요. 시계를 보니 8시 20분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집 전화가 울렸어요. 요즘에는 집 전화로 오는 통화가 거의 없어서 좀 의외였어요. 대부분 보험, 권유나 대출 광고, 전화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보세요? 처음에는 잡음이 많이 들렸어요. 전화 상태가 안 좋은 건가 싶어서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맞지?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우리 민수 목소리였거든요. 30년 넘게 키운 내 새끼 목소리를 어떻게 못 알아봐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평소와 달리 힘이 없고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이 시간에 웬 전화야? 무슨 일이야? 평소 우리 민수는 일찍 자는 편이에요. 회사 일이 힘들어서 보통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확실히 우리 아들이 우는 소리였어요. 어릴 때부터 30년 넘게 들어온 목소리인데 틀릴 리가 없죠. 아들이 우는 걸 들으니까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우는 거야?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봐.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다친 건지, 아니면 더 심각한 일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디 다쳤어? 지금 병원에 있는 거야? 엄마가. 지금 당장 올라갈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다친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정확히 말해봐.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뭐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민수가 남을 다치게 했다니. 그렇게 착하고 조심성 많던 아이가. 교통사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아버지를. 제가 핸드폰을 보다가 못 봤어요. 빨간불인 줄 모르고 아들이 계속 울먹이면서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 민수가 그렇게 착한 애인데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던 애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니. 상대방은 어떻게 됐어? 의식을 잃었어요. 머리를 많이 다쳐서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수술을 해야 한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병원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응급실 특유의 그런 바쁜 소음들, 의료진들이 뛰어다니는 발걸음 소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까지. 엄마, 경찰도 왔어요. 조사받고 있는데 상대방 가족들이 와서 난리예요. 그럼 지영이는 알고 있어? 아직 말 못했어요. 너무 충격받을까봐. 일단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아들이 며느리 걱정하는 마음도 알겠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영이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인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급박하고 긴장되어 있었어요. 지금 환자가 뇌출혈로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분들이 수술 동의서와 함께 성금을 입금해 주셔야 해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일단 3천만 원 정도 준비해 주세요. 수술이 복잡해서. 그리고 중환자실 비용도 포함해서요. 정말 급하니까 빨리 부탁드려요. 3천만 원.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평생 모아둔 돈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사람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해야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정말 급해요. 30분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수술이 늦어질 수 있어요. 간호사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어요. 엄마, 정말 급해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상대방 가족들이 와서 소리 지르고 경찰서에서도 사건 처리하려면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들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졌어요. 울먹이면서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키운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민수야, 엄마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로 걱정 끼쳐드려서 평소에 안부도 자주 못 드렸는데 괜찮아. 그런 얘기 왜 해? 가족이잖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평소에 우리 민수는 이런 상황이면 지영이한테 먼저 상의했을 텐데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엄마한테 먼저 연락한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하지만 너무 급박한 상황이고 또 워낙 당황했을 테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깊이 하지 못했어요. 계좌번호는 어떻게 해? 간호사분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정말 급하니까. 알았어. 엄마가 지금 당장 은행 가서 돈 마련할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간호사 목소리도 들렸어요. 백그라운드에서 정말로 병원 특유의 소음이 계속 들렸어요. 앰뷸런스 사이렌, 의료진들의 급한 대화 소리, 환자들 가족들의 울음소리까지. 정말 급박한 응급실 상황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3천만 원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민수는 기다리고 있고 은행은 이미 문 닫은 시간이었어요. 내일 아침 첫 차로 가서 적금을 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보험도 해지하고 예적금도 다 정리해서라도 내 아들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또 이상한 건 며느리 지영이한테는 아직 연락이 안 갔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그렇게 큰 교통사고를 냈는데 부인한테는 알리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충격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해도. 하지만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일단 돈부터 준비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 걱정, 피해자 걱정, 돈 걱정.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만 생각했죠. 내 아들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과 걱정이 밤새 저를 괴롭혔어요. 다음날 새벽부터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났어요. 은행 문 열기만 기다리면서 불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전 8시쯤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어머니, 아들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뭔가 이상했지만 아들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니까 바로 확인해 봤어요. 영상 파일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어요. 혹시 병원에서 보낸 건가 싶어서 재생해 봤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영상에는 우리 아들 민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정말 말하기도 부끄럽고 끔찍한 그런 음란한 영상이었어요. 성인 비디오에 우리 아들 얼굴이 정교하게 합성되어 있었죠.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짜인 것처럼 보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뭐야? 왜 우리 아들이 이런 영상에?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어요. 5분도 안 되어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들었던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무서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영상 잘 봤나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그 끔찍한 영상을 보낸 거구나.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아들이 이런 영상에 합성한 거죠?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이런 건 아주 간단해요. 몇 장의 사진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딥페이크.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가짜 영상을 진짜처럼 만드는 무서운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해요? 간단해요. 돈을 받기 위해서죠. 어제 말씀드린 3천만 원. 오늘 안에 보내지 않으면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누구세요?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어제 아들분 4층에서 전화한 게 바로 저예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어제 밤새 걱정했던 교통사고도 병원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민수는? 아드님은 아마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죠. 아무 일도 없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엄청난 분노가 밀려왔어요. 이 나쁜 인간이 저를 이렇게 속였다니.
어떻게 우리 아들 목소리를 그렇게 똑같이? 요즘은 몇 초만 목소리를 들으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SNS에서 아드님 영상 몇 개만 찾으면 되거든요. 아드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민수도 가끔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렸어요. 회사 동료들과 회식할 때 찍은 것도 있고, 지영이랑 여행 갔을 때 찍은 것도 있고, 그런 몇 개의 영상만으로도 가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니.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나쁘든 좋든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돈을 보내느냐 아니면 아드님이 성범죄자가 되는 걸 보느냐. 성범죄자?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아드님 직장 동료들한테도 보내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뿌릴 거예요. SNS에 올리면 순식간에 퍼지죠. 한번 퍼진 영상은 절대 지울 수 없어요. 평생 따라다녀요. 정말 무서웠어요. 가짜 영상이라는 걸 알아도 이런 영상이 퍼진다면 사람들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까요? 일단 한번 보면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우리 민수는 정말 끝장이겠죠.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돈을 줄 테니까. 현명한 선택이네요. 어제 말했던 3천만 원. 오늘 오후 6시까지 보내세요. 그런데 계좌번호는 이미 문자로 보냈어요. 확인해 보세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계좌번호가 문자로 와 있었어요. 그리고 끝에 무서운 경고 메시지까지.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즉시 영상을 퍼뜨립니다. 가족들한테 알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조용히 처리하세요. 우리는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어요. 마지막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다 지켜보고 있다니. 혹시 제 집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는 건가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6시간 후면 자동으로 업로드 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무거워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가짜인 걸 알아도 그 영상이 퍼지면 우리 민수는 정말 끝장이에요. 진짜든 가짜든 사람들은 그런 걸 잘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성적인 내용은 한번 퍼지면 평생 따라다녀요. 민수가 다니는 IT 회사는 이미지가 중요한 곳이에요. 이런 영상이 퍼지면 당장 해고당할 거예요. 지영이도 같은 회사에 다니니까 둘 다 피해를 볼 거고 은행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은행 가는 길에 또 문자가 왔어요. 혹시 경찰서나 은행 직원에게 상담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바로 업로드됩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어떻게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혹시 제 휴대폰이 해킹당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주변에서 감시하고 있는 건가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에 갔어요. 평생 모아온 적금을 다 깨고 보험도 해지하고 정기예금도 모두 해지했어요. 은행 직원이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찾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요즘 고령층을 노린 사기가 많아서 순간 말하고 싶었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상 얘기를 어떻게 해요? 너무 부끄럽고 무서웠어요. 3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손에 든 돈이 제 평생의 노후 자금이었는데,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거나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송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들이 직접 온 건가요?
문 앞에서 확인해 보니 며느리 지영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하얘져서 겁에 질린 모습이었어요. 손도 덜덜 떨리고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영이에요.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정말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평소늘 단정하고 밝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지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어머니,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지영이를 거실로 들어오게 하고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그런데 지영이가 손을 덜덜 떨면서 찻잔도 제대로 못 들고 있었어요. 지영아, 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지영이가 더 놀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민수가 왜요? 민수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게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어제부터 겪고 있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죠? 너무 부끄럽고 복잡한 일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영이 휴대폰에도 똑같은 종류의 영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지영이 얼굴이 다른 남자와 민수 영상보다 더 노골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런 협박을 받고 있어요. 뭐라고? 사흘 전부터요. 이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했어요. 할 수 없이 저도 제가 겪고 있는 일을 얘기했어요. 어젯밤 가짜 민수로부터 받은 전화, 오늘 아침 받은 협박 영상, 3천만 원 요구받은 얘기까지. 어머니도요? 둘이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영아, 얼마를 요구했어? 저한테는 2천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3천만 원이라고요? 그럼 총 5천만 원을 우리 가족에게서 뜯어내려는 거네.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범죄였어요. 가족끼리 상의하지 못하게 따로따로 협박하고 각자에게서 돈을 받으려는. 이상해요. 어머니, 이건 단순히 우리 중 한 명만 노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전체가 표적이에요. 지영이 말이 정말 맞았어요. 저한테는 민수 영상으로, 지영이한테는 지영이 영상으로 우리 가족 모두를 덫에 빠뜨리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럼 민수한테는 아직 연락이 안 왔어? 남편한테는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 아마 곧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족 모두를 따로따로 협박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딥페이크라고 해요. 요즘 기술로는 몇 장의 사진만 있으면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대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했나 싶어서 혼란스러웠어요. 지영이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든지 쉽게 이런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데 어머니,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제가 받은 협박 문자를 자세히 보니까 우리 가족에 대한 정보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것, 민수 직장, 제 직장, 심지어 우리가 자주 가는 장소까지. 그러고 보니 그렇네. 생각해보니 어제 전화에서도 우리 가족 상황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민수를 얼마나 아끼는지,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까지. 어머니, 우리 경찰서에 가야 해요. 이건 명백한 조직적인 범죄예요. 그런데 영상이 퍼지면 가짜예요. 어머니, 딥페이크로 만든 완전히 가짜 영상이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지금 며느리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다 듣고 있다. 경찰에 알리면 두 사람 영상 모두 즉시 인터넷에 업로드한다.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집 안에 도청 장치라도 설치한 건가요? 지영이도 동시에 비슷한 문자를 받았나 봐요.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어. 정말 무서워. 혹시 우리 휴대폰이 해킹당한 건 아닐까요? 그런 것도 가능해? 요즘에는 가능하다고 해요.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으면 통화 내용도 들을 수 있고 위치 추적도 할 수 있대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기술이 발달한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일단 경찰서 가는 건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영상을 퍼뜨릴까봐.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제 휴대폰으로요. 할머니, 며느리와 상의 잘했나요? 정말 소름 돋는 목소리였어요. 당신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며느리분도 같이 협박받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둘이 합쳐서 돈을 내세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3천만 원, 며느리가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오늘 밤 12시까지 보내세요. 그런 큰 돈을 못 구하겠다고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다른 방법인지 무서웠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집을 팔든지 전세금을 빼든지 방법은 많잖아요. 아니면 친척들한테 빌리든지. 집을 팔면 어디서 살라고. 그건 당신들 문제예요. 우리는 돈만 받으면 돼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12시간 남았어요. 자정까지 입금 안 되면 내일 아침에 두 영상 모두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영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막막해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5천만 원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부족할 거예요. 지영아, 내 친정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부모님도 넉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일로 걱정 끼쳐드릴 수도 없고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게 지영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말에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고 눈빛이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오후 6시가 넘어가니까 더욱 조급해졌어요. 자정까지 6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지영아, 정말 다른 방법 없을까? 글쎄요. 아버지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럼 우리 집 전세금은? 전세금을 빼려면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러면 의심받을 거예요. 모든 방법이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지영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른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무슨 방법? 일단 기다려보세요. 제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지영이가 거실에서 나가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조용히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하는 건가 싶었는데 들려오는 대화 내용이 이상했어요. 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믿고 계세요. 뭐라고? 계획대로. 시어머니가 믿고 있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지영이가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돈도 준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민수 얘기만 나오면 뭐든지 하세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믿었던 며느리가 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알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시어머니가 집을 팔려고 하고 계셔요. 집을 판다고? 저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네. 내일 오전에 부동산에 가서 시세 알아본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지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저는 얼른 딴청을 피웠지만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영아, 너 방금 누구랑 전화한 거야? 어, 아, 친구요. 돈 좀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방금 들은 대화는 친구랑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여의치 않다고 하네요. 지영이가 자꾸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그날 저녁은 정말 길었어요. 지영이는 집에 머물면서 같이 방법을 찾자고 했지만 저는 뭔가 불안했어요. 정말로 지영이를 믿어도 되는 건가요? 밤 10시쯤 지영이가 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조용히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아직 2시간 남았어요. 네. 시어머니가 완전히 패닉 상태세요. 내일 아침에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시는데. 대출? 저는 대출 얘기한 적 없는데. 네. 집 담보 대출로 1억까지 가능할 거예요. 그럼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1억? 원래 계획? 시어머니가 민수 걱정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불쌍해요. 불쌍하다고? 나를 속이면서 불쌍하다고? 네, 알겠어요. 내일까지만 더 기다려보세요. 큰 돈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지영이가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어머니, 많이 걱정되시죠? 응. 저도 정말 무서워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시간도 안 남았는데 돈을 구할 방법은 없고. 그런데 지영이는 왠지 차분해 보였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정말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큰 돈을 1억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이 집 시세가 3억 정도 되니까. 어떻게 우리 집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정확한 시세는 모르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지영이가 이미 우리 집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는 걸.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자정이 넘어갔어요.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상이 업로드됐다는 연락도 없고. 이상하네. 왜 아무 연락이 없지? 지영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뭔가 이상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지영아, 네. 너 정직하게 말해.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지영이가 깜짝 놀라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게 방금 화장실에서 한 전화 다 들었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했잖아. 결국 지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사실 저도 그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내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했던 지영이가 나를 속였다니. 어머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저도 진짜 피해자였어요. 무슨 말이야? 정말로 제 영상 때문에 협박을 받았어요. 2주 전에 갑자기 그런 영상이 제 휴대폰으로 왔거든요. 제 얼굴이 합성된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제 얼굴로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들이 다른 제안을 했어요. 시어머니를 협력자로 만들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제 영상은 삭제해주겠다고.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어머니가 민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을 믿었는데 그 가족이 나를 배신했다니. 평생 지영이를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테스트라고 했어요. 테스트?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우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걸 털어놓고 더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그럴듯한 말이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실제로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는 걸요. 지영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그들이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천만 원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5천만 원, 1억까지. 1억? 네.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1억까지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끝이 아니라고? 계속 요구할 거예요. 어머니가 돈을 낼 때까지. 아니, 어머니한테 더 이상 뜯어낼 게 없을 때까지. 지영이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거부하려고 하니까 저까지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가 시어머니를 설득하지 않으면 너희 부부 영상까지 만들어서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어요. 민수랑 제가 함께 나오는 가짜 음란 영상을 만들겠다고. 부부 영상? 네. 그럼 정말로 우리 부부는 끝장이잖아요.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거고 결국 지영이도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가족을 지키려다가 더 큰 덫에 걸린 거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로 가족을 지키려고 했는데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전화한 거야? 네. 그들한테 이제 그만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진짜로 돈을 보내려고 하시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고. 그럼 뭐라고 하던?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시작인데 뭘 그만해? 할머니가 얼마나 더 낼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이 나쁜 인간들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돈을 계속 낼 거라고. 왜냐하면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사람이니까. 나를 그렇게 이용한 거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시키려는 계획이었다는 걸. 돈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까지 모두 파괴시켜서 우리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던 거였어요. 저와 지영이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민수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지영아, 그럼 민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네.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도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모르겠어요. 그들한테 더 이상 협력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상들이 정말로 안 퍼질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지영이도 결국은 피해자라는 거요. 처음에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다가 더 큰 덫에 걸린 거죠. 지영아, 그 사람들 정체를 알 수 있을까? 전화번호는 계속 바뀌고 만난 적도 없어요. 전부 전화와 문자로만. 그럼 어떻게 우리 집 정보를 그렇게 자세히 알았을까? 그게 처음에 그들이 저한테 접근했을 때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어요. 어떤 정보? 혼자 사시는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민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런 걸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가 알려준 거구나. 죄송해요. 그때는 정말로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지영이를 먼저 협박해서 협력자로 만들고
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완벽한 함정을 만든 거죠. 새벽 1시가 넘어갔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상이 업로드됐다는 연락도, 추가 협박도 없었어요. 이상해요. 어머니, 자정까지라고 했는데, 그러게, 왜 조용하지? 그때 지영이가 또 다른 진실을 털어놨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또 있어요. 또, 그들이 저한테 처음 접근한 방법이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몇 달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이 동네 아파트 시세 조사를 한다면서 가족 구성이나 경제 상황을 물어봤거든요. 그게 그들이었다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자세한 걸 물어봤거든요. 시어머니 나이, 혼자 사시는지, 아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점점 더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어요. 이들은 우리 가족을 몇 달 전부터 표적으로 삼고 철저히 준비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기억나세요? 며칠 전에 경로당에서 젊은 여자가 와서 설문조사했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며칠 전에 경로당에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자가 와서 고령층 생활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었어요. 가족 관계, 경제 상황, 자녀와의 연락 빈도까지 물어봤는데 그때 어머니가 민수 자랑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네, 아마도 그들 사람일 거예요. 어머니가 민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어떤 말에 넘어갈지 미리 파악한 거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민수 SNS도 해킹했을 거예요. 목소리 합성에 필요한 음성 파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가능해? 요즘에는 가능하다고 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만으로도 충분하대요. 기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우리가 무심코 인터넷에 올린 것들이 이렇게 악용될 줄이야. 어머니,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뭔데? 오늘 밤 12시가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게, 혹시 처음부터 영상을 퍼뜨릴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무슨 말이야? 생각해보세요. 영상을 정말로 퍼뜨리면 증거가 남잖아요. 그럼 경찰이 추적할 수 있고, 지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목적은 돈을 받는 거니까 영상은 그냥 협박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돈을 안 줘도 괜찮다는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새벽 2시쯤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왜 약속을 안 지켜요? 당신들이 한 약속은 뭐예요? 12시까지라고 해놓고. 아, 그거요? 시간을 좀 연장해 줬어요. 할머니가 불쌍해서. 불쌍하다고? 며느리한테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가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며느리도 당신들 때문에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다 계획한 일이에요. 뭐라고? 지영 씨를 먼저 협박해서 협력자로 만들고 할머니를 속이고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죠. 당신들 정말 나쁜 인간들이네요. 하지만 이제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지영 씨가 양심이 생긴 것 같던데 옆에서 듣고 있던 지영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만하세요. 더 이상 시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오, 지영 씨. 마음이 바뀌었네요. 처음부터 이런 걸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실제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한가요?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쉽게 말하네요. 그럼 당신 영상은 어쩔 건가요? 지영이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상도 준비됐어요. 새로운 영상? 지영 씨와 시어머니가 함께 나오는 영상이요. 뭐라고요? 할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에요.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일 오전까지 1억을 입금하지 않으면 3개 영상을 모두 업로드합니다.
1억.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돈은 없어요. 집을 팔면 되잖아요. 3억짜리 집인데 1억 정도야. 어떻게 우리 집 가격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전화가 끊어지고 지영이와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다. 그런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 모든 게 가짜라면, 영상들도 가짜라면,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새벽 4시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지영아, 우리 경찰서 가자. 어머니. 하지만 영상이 가짜잖아. 가짜 영상이 퍼진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결심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영이와 함께 밤새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대로 계속 당할 수는 없잖아. 만약 정말로 영상들이 퍼진다면 그때는 그때 해결하자.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용기를 내서 부산 해운대 경찰서로 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로 영상들이 퍼진다면 어떻게 하지?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딥페이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아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목소리도 가짜로 만들고 영상도 가짜로 만들어서 협박하는 거죠. 기술이 발달해서 진짜 같아 보이지만 전부 조작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영상들도? 네, 당연히 가짜예요. 이런 사건을 전담하는 사이버 수사대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고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일단 더 이상 송금하지 마시고 그들과의 모든 대화 내용을 보관해 주세요. 계좌 추적을 해서 범인들을 찾아내겠습니다. 혹시 정말로 영상이 퍼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런 범죄자들은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자신들한테 불리한 증거가 되거든요. 경찰관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신고한 지 3일 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범죄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네. 3명으로 구성된 조직이었어요. 부산, 서울, 대구에서 각각 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네요? 아니요. 피해자가 수십 명이에요. 어르신들 신고 덕분에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내려던 3천만 원은 보내지 않아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영이와 저는 서로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가족을 지키려고 했는데 괜찮아. 지영아, 너도 피해자였으니까. 오히려 마지막에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가짜 목소리, 가짜 영상에 속을 뻔했지만 우리 가족은 진짜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가 부산으로 급히 내려왔어요. 사정을 다 들은 후에 저와 지영이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지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나도 미안해. 평소에 연락을 자주 못 드려서 이런 일이.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내 목소리를 제대로 못 알아본 게 더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요즘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렵대요. 오히려 엄마가 용기 내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회의를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자주 연락하기로 했고, 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직접 만나서 확인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전화로만 믿지 말고 꼭 영상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자. 그리고 이상한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자. 가족끼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말고 함께 해결하자. 마지막으로 저는 제 휴대폰을 들고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이 작은 기계 속의 목소리보다 내 가족의 진짜 얼굴과 마음을 먼저 보겠어. 지금 돌이켜보니 처음부터 이상한 점들이 정말 많았어요. 첫째, 아들이 그렇게 큰 교통사고를 냈다면 가장 먼저 부인인 지영이한테 연락했을 거예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지만 이제는 결혼한 몸이니까 아내가 먼저죠. 둘째, 병원에서 응급수술 전에 그렇게 큰 돈을 미리 내라고 하지 않아요. 응급실은 일단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고 돈은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이에요. 셋째, 평소 우리 민수 말투와 미묘하게 달랐어요. 아무리 가짜 목소리를 잘 만들어도 말하는 습관이나 어투까지는 완벽하게 따라할 수 없거든요. 넷째, 시간대가 이상했어요. 평소 민수는 일찍 자는 편인데 밤 8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한다는 게 이상했죠. 하지만 당황한 상황에서는 그런 걸 제대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들이 위험하다는 말에 이성을 잃었죠. 여러분도 정말 조심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기술이 정말 무서워요. 몇 초만 목소리를 들어도 똑같이 만들 수 있고 영상도 진짜 같이 조작할 수 있어요. SNS에 올린 사진이나 영상들이 이렇게 악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진짜 가족의 사랑은 가짜로 만들 수 없어요. 급하다고 해도 일단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직접 만나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숨기지 마세요. 저처럼 용기를 내세요. 그래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은 이 끔찍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더 믿게 되었고,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은 꼭 연락해요. 그리고 한 달에 1번은 꼭 만나서 함께 식사해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진짜 가족의 사랑은 가짜 목소리나 가짜 영상으로는 절대 흔들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가족을 믿으세요. 하지만 전화 속 목소리만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진짜 얼굴을 보고 진짜 마음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해결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이려 했던 그 나쁜 사람들에게는 정말 화가 나지만 동시에 고마운 마음도 들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이 끔찍하고 무서웠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진짜 목소리로, 진짜 마음으로 말이에요.